너 같은 년은 여기서 나가. 우리 가족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양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아원 복도를 울렸다. 서현은 16살의 나이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민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그 종이는 그녀의 비밀을 드러낸 증거였다. 서울의 오래된 고아원, 그곳에서 서현과 서민은 서로를 발견했다. 같은 방을 쓰던 두 소녀는 밤마다 속삭이며 꿈을 나누었고 어느 순간 그 속삭임은 사랑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고아원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은 용납되지 않았다. 서현은 고아원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그녀에게 고아원은 유일한 집이었다. 매년 추석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웃었지만 서현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삼켰다. 그러던 중 서민이 왔다. 서민은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고아원이 된 14살 소녀였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언니, 나랑 같이 산책 갈래? 서민의 첫마디가 서현의 마음을 녹였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느꼈다. 서현은 서민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미나,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서현의 고백에 서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고아원 원장은 우연히 발견한 편지를 보고 양부모를 불렀다. 서현을 입양하려던 부부였다. 그들은 서현을 데려가려 했지만 이 비정상적인 사랑을 알게 되자마자 포기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 사회의 해악이야. 양아버지의 말은 서현의 영혼을 짓밟았다. 쫓겨난 서현은 서울의 거리로 내몰렸다. 비가 내리는 밤,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했다. 배고픔과 추위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더 아픈 것은 서민과의 이별이었다. 언니, 기다릴게. 꼭 돌아와. 서민의 마지막 편지가 유일한 위로였다. 서현은 살아남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그늘에서 숨어 살았다. 몇 년이 흘렀다. 서현은 20살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살며 디자인 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홍대 근처의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며 서민을 떠올렸다. 서민은 여전히 고아원에 있을까? 양부모가 그녀를 데려갔을까? 서현의 마음은 여전히 서민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서민의 소식을 들었다. SNS에서 본 사진, 서민이 양부모와 함께 웃는 모습. 그 양부모는 바로 서현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서현의 가슴이 아팠다. 왜 민희를 데려간 거지? 나 대신. 서현은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민의 꿈을 꾸었다. 언니, 미안해. 웃금 속 서민의 목소리가 그녀를 울렸다. 서현은 서민을 찾으려 했지만 두려웠다. 만약 서민이 그녀를 잊었다면? 만약 양부모가 그녀를 세뇌했다면? 그리고 그날이 왔다. 비가 쏟아지는 오후, 서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서현 씨. 저 양어머니예요.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현은 순간 멍해졌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쫓아낸 그 여자의 것이었다. 무슨 일로? 서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양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희가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제발. 서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서민이 병에 걸렸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큰 병원,
그곳에서 서민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언니, 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양부모는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서현아. 우리가 잘못했어. 양아버지의 말에 서현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서민의 손을 잡자 모든 게 녹아내렸다. 서현은 과거를 회상했다. 고아원에서의 첫 키스, 한강에서의 약속. 그 사랑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서민의 병은 희귀한 혈액병이었다. 치료비가 천문학적이었다. 양부모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부족했다. 그들은 서현을 찾은 것이다. 서현은 디자인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내놓았다. 민희를 위해 그녀의 말에 서민은 울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양부모는 여전히 서현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민희 곁에 있지 마. 내가 문제야. 양어머니의 말에 서현은 상처받았다. 서민은 약해진 몸으로 그들을 말렸다. 엄마, 언니가 없으면 안 돼요.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서현은 밤마다 병원에서 서민을 지켰다. 그들의 대화는 옛 추억으로 가득했다. 기억해. 추석에 송편 빚던 거, 서민의 미소가 서현의 힘을 주었다. 서현은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서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양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서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탓했다. 내가 민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 사랑 때문에 양아버지의 속삭임이 서현의 귀에 들렸다. 서현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살았다. LGBT 쉼터에서 지내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쉼터 원장의 말에 서현은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디자인을 공부하며 퀴어 아트를 만들었다. 저작 작품은 서울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이 그림은 내 사랑이야. 서현의 작품 속에 서민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서민과의 재회는 기적 같았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 나 그때 기다렸어. 매일 서민의 말에 서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양부모의 반대는 여전했다. 그들은 서민의 병을 이용해 서현을 멀리하려 했다. 미나, 그 애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양어머니의 말에 서민은 반항했다. 엄마, 언니가 내 인생이야. 갈등이 고조되었다. 서현은 양부모와 대면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민희를 데려간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양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무서웠어. 사회의 시선이, 하지만 이제 후회해. 그들의 고백은 서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 그 안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었다. 서현은 서민을 위해 참았다. 서현은 골수 공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호소를 올렸다. 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게시물은 바이럴이 되었다. 서울의 퀴어 커뮤니티가 움직였다. 우리가 함께할게. 친구들의 응원이 서현을 지탱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무슨 사랑, 서현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서민의 병은 악화되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언니, 아파? 서현은 밤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미나, 나랑 결혼하자. 병 나으면 서현의 약속에 서민은 미소 지었다. 양부모는 그 광경을 보며 변화를 느꼈다. 아마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서현은 과거의 배신을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서민과 함께했던 날들. 그들은 설날에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 소원은 언니랑 영원히 함께. 서민의 소원이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서현은 결심했다. 민희를 구하기 위해 뭐든 할게. 마침내 공여자가 나타났다. 서현의 친구 중 한 명이 적합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양부모는 마지막으로 서현을 시험했다. 수술 후에 민희 곁을 떠나줄래? 서현은 거부했다. 절대요. 민희는 내 거예요. 그 대치 속에 서민은 깨어났다. 모두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민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병원 복도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서현은 서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양부모는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서현아, 고마워. 우리가 미안해. 양어머니의 사과에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서민이 퇴원한 후 그들은 서울의 집으로 돌아갔다. 양부모의 집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다. 서현은 그곳에서 서민과 시간을 보냈다. 엄마, 언니가 머물게 해주세요. 서민의 부탁에 양부모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러나 긴장감은 여전했다. 저녁 식사 때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그들은 대화를 피했다. 서현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양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말은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서현은 대답했다. 그래도 사랑이에요. 민희를 사랑해요. 서민은 서현의 손을 잡았다. 그 광경에 양어머니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 이웃들의 소문이 퍼졌다. 그 집에 레즈비언이 산대. 양부모는 압박을 느꼈다. 서현아, 잠시 떠나줄래? 그들의 요청에 서현은 배신감을 느꼈다. 또 버리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물에 서민은 화를 냈다. 엄마, 아빠, 그만해. 언니 없으면 나도 안 살아. 가족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서현은 집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울었다. 한강 다리에서 바람을 맞았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녀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쳤다. 서민은 그녀를 찾아왔다. 언니, 가지마.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고 빛났다. 양부모는 반성했다. 그들은 LGBT 세미나에 참석했다. 우리가 무지했어. 변화의 시작이었다. 서현은 돌아왔다. 가족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안해, 서현아. 이제부터 지지할게. 양아버지의 말에 서현은 미소 지었다. 서민의 건강은 회복되었다. 그녀는 서현과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의 작품은 한국의 퀴어 문화를 반영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서현의 말에 서민은 키스했다. 시간이 흘러 서현과 서민의 삶은 안정되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함께 살았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었다. 언니, 결혼식 올릴까? 서민의 말에 서현은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흉내냈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맹세가 감동적이었다. 양부모는 점점 받아들였다. 추석에 함께 모여 송편을 빚었다. 서현아, 내가 우리 가족이야. 양어머니의 말에 서현은 눈물을 흘렸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그들은 함께 봉사 활동을 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도왔다. 우리처럼 아프지 마. 서현의 조언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왔다. 서민의 병이 재발했다. 왜 다시? 서현의 절망이 컸다. 양부모는 모든 걸 동원했다. 이번엔 포기하지 마.
그들의 지지가 서현에 힘을 주었다. 서민은 치료를 받으며 서현과 추억을 썼다. 언니, 나랑 파리 가자. 에펠탑에서 사진 찍고. 서현은 서민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녀의 디자인 작품이 유명해지며 돈을 모았다. 미나, 내가 최고야. 서민의 미소가 그녀의 원동력이었다. 가족은 함께 싸웠다.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퀴어 퍼레이드가 더 커졌고 법안이 논의되었다. 배신의 순간이 왔다. 양아버지가 과거의 친구에게 서현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소문이 퍼지며 서현의 스튜디오는 위기에 처했다. 레즈비언이라서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서현은 분노했다. 아빠, 왜? 양아버지는 후회했다. 미안해, 습관이었어. 서민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내 탓이야. 서현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들은 함께 극복했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스튜디오는 회복되었다. 결국 서민의 병은 완치되었다. 가족은 더 강해졌다. 서현과 서민은 제주도에서 작은 집을 샀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행복을 느꼈다. 언니, 고마워. 내가 있어서 살았어. 서민의 말에 서현은 키스했다. 양부모는 늙어갔다. 그들은 서현을 진짜 딸로 받아들였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그들의 축복이 인생의 선물이었다. 서현은 책을 썼다. 고아원의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퀴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서현과 서민은 고아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랑은 자유야. 두려워 마. 그들의 삶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이 승리했다. 서울의 가을,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들은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단풍이 떨어졌다. 영원히 그들의 약속이 바람에 실렸다.